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하게 오늘 출시된 차인 현대 캐스퍼를 가성비 있고 가장 합리적이게 경차스러운 방식으로 구매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뭐 유튜브나 기사 같은 거 보면 경차가 뭐 이렇게 비싸냐, 풀옵션이면 2천만 원이 그냥 넘는다, 이 돈이면 아반떼 산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사실 경차를 그 가격에 옵션 많이 넣고 구매하면 아무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경차의 관점에서 제가 다른 옵션 고르기 영상에서는 넣었던 옵션들도 많이 빼고 감수해 나가면서 옵션을 고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와서 견적내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들어오면 먼저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1300대, 1500대, 1800대. 각각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깡통인 스마트 트림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이번에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은 지능형 안전기술,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옵션들을 따로 돈 주고 사게 하지 않고 기본부터 다 넣어줬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뿐만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LFA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차에 들어가기가 쉬운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뿐만 아니라 운전자 주의 경고, 가장 특이한 점이 여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앞차가 출발하면은 알아서 알람이 울린다든지 내 차에 시동이 걸린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차량 출발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게 경차에 쉽게 들어갈 만한 옵션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형차들에도 무조건 들어있는 옵션은 아니었는데, 이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웬만한 차들에 많이 들어있는 옵션들이고요. 세 번째, 외관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가 무려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열선까지 들어있는 형태로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출시한 아반떼 신형도 기본 트림에서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를 고르기 위해서는 강제로 상위 트림에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옵션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아니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를 심지어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개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편의 사양에서 기본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일정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방 주차거리 경고, 그러니까 후방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 외에 옵션은 특별하게 보실 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을 때 여기에 그래도 이 옵션은 더 추가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옵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경차는 무조건 싸게 뽑아야 의미가 있고 어차피 뭐 고속도로에서 밟을 것도 아니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하고 그렇지만, 자동차라면 운전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옵션들, 제 생각에는 내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기본 스마트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에센셜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차값이 1300인데 무슨 옵션이 150만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옵션을 보시면 8인치 내비게이션,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 키, 그리고 후방 모니터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실 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서. 제가 아까 경차이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내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가 이 옵션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 가능한 옵션들, 뭐 40만원짜리 썬루프는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95만원짜리 캐스퍼 액티브, 이건 뭐냐? 95만원으로 엔진이 1000cc 자연흡기에서 1000cc 터보 엔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뭐 설명 보시면 마력이 76마력에서 100마력으로 바뀐다. 사실 이 정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냥 대충 말해서 차의 성능이 2배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돈 95만원으로. 아무리 경차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비 1, 2 차이가 중요하고 어차피 저속으로 다닐 거기 때문에 고출력의 엔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기본 엔진으로는 갑자기 위급하게 다가오는 위험 요소들을 피할 정도, 그러니까 뭐 급가속을 한다든지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문제가 생길 만한 엔진이 기본 엔진이고, 옵션을 95만원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런 외부의 긴급한 요소들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엔진 성능은 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95만원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 옵션인 거예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95만원짜리 옵션은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95만원 때문에 이 옵션을 안 넣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깡통
트림에 대한 옵션을 다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선 핸들이라든지 시트 관련된 옵션들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 말은 이 옵션들은 깡통 트림에서는 선택을 아예 할 수가 없고 트림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트림인 1590만원짜리 모던 트림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앞좌석 열선, 운전석, 통풍 이런 것들 추가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옵션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퍼 액티브 1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추가하게 되면 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무료 가격이 1828만원 이나 됩니다. 돈 때문에 경차 사는 건데 이 가격으로 경차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가격으로 경차를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1590짜리 모던 트림이나 1870짜리 인스퍼레이션 다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1800 주고 경차 샀다 그러면 주변에서 별말 다 들으실 겁니다. 그 돈 주고 살 바엔 이거 사지. 그 소리 들을 바엔 이 차 안 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1385만원짜리 깡통 트림의 옵션으로 95만원짜리 터보 엔진 그리고 152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플러스 후방 카메라 플러스 스마트 키 옵션 이렇게 해서 총 가격은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도 이미 충분히 비싸다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만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 세제 혜택 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예쁜 디자인의 캐스퍼를 사는 거는 그렇게 나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또 아무리 경차가 색깔이 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중고로 감가가 심한 이런 오렌지색이라든지 블루색 이런 것들은 빼주고 또 경차는 실용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화이트 이런 것도 제외하고 아이보리나 그레이 메탈릭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나중에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도 큰 감가 없이 차량을 잘 되파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현대에서 19년 만에 출시한 경차 캐스퍼를 가성비 있게 구매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